이런 허리 통증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름하여 이런 요통은 반드시 병원으로 가보세요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증상이 다리와 발목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요.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대요. 천 교수님. 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젤리처럼 생긴 그런 구조물입니다. 평소에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는 그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탄력 있게 잘 역할을 하는데요. 네.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면 척추뼈 뒤로 빠지거나 심지어는 터지기까지도 합니다. 터지게 되면 그 터진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이제 누르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허리 통증에 더해서 다리가 저린 증상도 생기게 되고 다리 저린 증상은 특히나 이제 심해지는 그 요통이나 디스크 때 디스크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는 뭐 이렇게 숙였다 일어날 때 아마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간과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다리 저린 증상, 그다음에 허리 통증이 다리의 감각이 조금 떨어지거나 반대쪽 다리랑 느낌이 다른 내 다리 같지 않은 그런 감각이 떨어지거나 특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약간 다리를 끌게 되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이게 어디 버스 계단을 오르거나 그럴 때 느낌이 다른 그런 증상이 있다면 꽤나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진 경우에는 대소변 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둘러서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방금 이제 디스크가 특히나 이제 숙일 때, 굽힐 때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 바로 짚어볼 텐데 다리 통증이 있을 때 허리를 숙이면 다리 통증이 덜하대요. 오히려 쫙 펴면 시원할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척추관 협착증이네요, 천 교수님.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면 아마도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많이 생기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디스크와 같이 어떤 척추를 둘러싼 디스크나 또 척추뼈와 척추뼈를 연결하는 척추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디스크에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다리로 가는 그 척추 신경이 이제 다리로 내려갈 때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이런 척추관 협착증에 관련된 증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허리나 엉치뼈가 빠지듯이 아프다, 엉치가 쑤신다는 그런 증상 얘기 많이 하시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나 다리 저린 증상은 비슷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경성 파행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저희가 허리를 이렇게 펴고 걸으면은 종아리나 엉치가 너무 아파서 가다가 못 걷고 중간에 이제 다리를 구부리고 쉬게 되면은 조금 증상이 좋아지는데 다시 걷기 시작하면 또 다시 아파지고 특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고 척추관 협착증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두 가지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인 허리 질환이긴 한데 좀 반대되는 면도 많고 그러네요. 엄연히 다른 질환인 거죠. 네, 다른 질환입니다. 이게 거의 뭐 극과 극으로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관으로 따지면 수도관이 막히는 거에 가깝거든요. 디스크는 사실 수도관이 터진 거에 가깝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많이 옵니다. 뭐 30대, 40대에 많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추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70대에 가까운 고령층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구부릴 때 많이 생기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리를 펴게 되면은 척추관이 약간 더 좁아집니다. 이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를 펼 때 내지는 어디 내리막길 같은 데 내려갈 때 그럴 때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나타나는 증상도 디스크는 어느 날 뭐 무거운 거 들었더니 뻥 터져가지고 생기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생기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나이에 따라 가지고 노화에 따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도 디스크는 뻥 터졌다가 뭐 잘 쉬고 그다음에 푹 쉬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추관 자체가 좁아진 거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온 거기 때문에 저절로는 안 좋아집니다. 특별하게 뭐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조금씩 증상이 악화된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허리가 아픈 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시면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 압박골절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요. 천 교수님, 이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는 고령의 여자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압박골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압박골절이라면 어깨 크게 넘어지거나 해서 척추뼈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생기는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특별한 외상도 없고 그냥 기침하는 거로도 증상이 생길 수가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약간 뭐를 들다가 뜨끔하는 느낌이 나는데 그 뜨끔한 느낌이 좋아지지도 않고 특히 이제 1, 2주가 지나서 좋아지지도 않고 특히 자세를 바꿀 때 누웠다 일어날 때 또는 누워서 비틀 때 증상이 날카롭게 생기고 혹시 주변에 보호자분들이나 누가 등에 손이 닿는 사람이 그 아파하는 부분을 이렇게 통통통 쳤을 때 네. 날카롭게 통증이 있으면은 그거는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압박골절이고 보통은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보통은 골다공증 치료와 같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본 것들은 뭐 원인이나 병명이라도 있지. 그조차도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은데 네 번째 경우예요. 전체적으로 몇 개월째 계속 아파요. 잘 모르겠는데. 만성 통증이라고요, 장 교수님. 이게 제일 뭐랄까 골치 아픈 거 중에 하나입니다. 답답하죠. 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병원에 가서 허리 아프다고 갔더니 MRI도 찍고요. 그다음에 뭐 피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체열 검사 같은 것도 하고요. 하여튼 검사는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큰 이상 없다고 해서 근데 자기는 계속 아파요. 아프면은 계속 병원에 가서 이 아픈데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의사들은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 허리 주사도 맞았고요, 신경 치료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충격파 치료도 하고요, 뭐 프롤러 치료도 하고요. 그래서 오만 치료를 다 했는데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아픕니다. 이게 몇 달, 몇 년씩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본인은 정말 답답해하시고 이런 분들 이런 뭐 정신적으로도 막 우울증 빠지고 그러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원인이 뭐냐라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아까 얘기한 이런 거북목 증후군과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제가 척추의 균형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척추의 균형은 깨지고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생기고 이런 식으로 구부정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로딩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뭔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그런 게 지속이 되면 아까 청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성 요통 내지는 기계적 요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생기는 그런 요통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는 이런 전체적으로 근력 같은 거를 잘 평가를 하고 아니면 뭐 걷는 거를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을 잘 보게 되면은 이분이 너무 앞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내지는 너무 자세가. 등이나 허리 쪽에 근력이 너무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근력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근육이라는 건 적당한 힘과 적당한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걷기 운동 많이 하고 무슨 축구도 하시고 그런데 근육량 되게 좋으세요. 근데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인 없이 허리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다쳤던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인데요. 허벅지. 예. 그 근육이 너무 딱딱할 경우에는 허리를 계속 뒤에서 밑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위약 때문에 근육이 약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근육이 너무 강해서 생긴 건지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네. 아까 얘기한 뭐 봉체조도 좋고요. 네. 일반적인 뭐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요가 운동, 뭐 수영 운동 이런 식의 뭐 유연성 운동도 좋고요. 그 근력과 유연성을 둘 다 키워나가야지만 이런 애매한 만성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허리 통증이 뼈의 원인인지 근육의 원인인지 어떤 원인인지 일단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막대기 치료로 이 근육을 잘 풀어주셔가지고 허리 통증을 극복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김유재 선생님.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하고요. 봉체조를 네. 하셔서 그런지 네. 굉장히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보행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제가 85년도에 그 프로야구 팀에 그 입단을 해가지고 예. 그 박철순 선수의 허리 부상을 불사조 박철순 선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선수는 회복시켰지만 저는 저 자신을 회복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중이 자기 머리를 깎는 시대가 됐는데 왜 내가 내 허리를 못 고치느냐. 그래서 제가 검도 사다리, 합기도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면서 검도, 죽도와 막대기 봉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해보니까 이 방법이 있구나 해서 이것을 보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 운동 배우기 전에 막대기 선택의 기준 같은 거는 뭐 어떤 거를 고르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자기 옷에 맞는 자기가 몸의 체격에 맞게 옷을 입으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거. 뼈가 할머니처럼 살이 없는 분들은 가는 막대가 좋고 네. 그다음에 체격이 좋은 분들은 굵은 막대가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꺼운 매트레스 위에서 해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김현영 씨도. 아니 근데요, 네. 저는 왜 이렇게 한번 온몸에 이렇게 통증이 많은 걸까요? 예, 통증이 많은 것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으시고 그럼요. 네. 진단은 그다음에 해야지. 뭉친 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모든 설거지는 자기가 가정주부가 집에서 하잖아요, 남자들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이 풀어주는 방법은 제가 확실하게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배워볼게요. 좋은 거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집에서 어떤 것도 좋습니다. 골프채도 좋고 네. 예, 막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막대를 하나 가지고 이 막대기는 직접 만드셨나 봐요. 예, 이런 막대기는 이제 은행나무를 가지고 했는데 네. 이런 막대기를 못할 경우에는 네. 집에서 쓰는 그 재활용 네네. 플라스틱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요것을 배워볼게요. 이렇게 돼요? 네. 의자 뒤에 앉아서 네. 네. 자기가 편한 곳에 대세요. 아, 편한 곳에 대시고 자기가 편하게 움직여 보세요. 오 시원해요. 움직여 보시고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운전을 하실 때는 운전을 작은 막대기를 대각선으로 허리 뒤에다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요? 이렇게 대시고 네. 운전을 하시면 내릴 때쯤 되면은 허리 아픈 것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압 효과.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 막대기를 집에서 자기가 꼭 위아래라도 허리도 대시고 자기 마음대로 엉덩이 밑에 엉덩이도 깔고 돼요? 있어도 괜찮아요. 아픈 그리고 이렇게 부위에? 있다가 그렇죠. 네.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자기가 속이 좋지 않다 그러면 속이 좋지 않다? 예, 그러면 앞에다가 자 이걸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대고 숨만 쉬면 자기가 반복해서 됩니다. 만능이네요. 예, 그럼. 예. 그래서 자식으로 운동을 갖다가 이제 네. 컴퓨터를 많이 하고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은 늘 사람을 접대할 때도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치다가도 네. 막대기를 두시고 네네. 항상 자기 의자 뒤에는 이 막대기를 하나 두십시오.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예. 예. 누구든지 국민 막대기로 하나씩 누구든지 다 하셔야 돼요. 개인차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앉아서 그냥 간단하게 허리가 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누워서 하는 활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누워서 하는 것은 네. 네. 자기가 이제 매트가 푹신해야 됩니다. 예. 네. 매트가 푹신하고 네. 매트가 딱딱한 상태에서는 그 면이 서로가 그 쿠션이 그게 자극이 되지 흡수가 안 않도록. 됩니다. 예, 자극이 되지 예, 않도록. 일단 푹신한 누울까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베개를 두시고 네. 몸이 살이 없는 사람은 가른 막대를 두세요. 네. 네, 그리고 그럼 저는 예. 살이 없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체격이 조금 있는 사람은 굵은 일단 막대를? 예, 굵은 막대를 한 개를 두시고 네. 이 막대에 보면 뼈를 대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근육만 대시는데 네. 자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뼈가 닿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근육만 대시고 그렇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환부에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일종의 마사지네요. 이 대시고 뼈만 피하시고 네. 만약에 엉치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저는 밤새도록 잡니다. 이렇게 아 잠이 와요? 예, 이렇게 밤새도록 잡니다. 네. 무리하시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아픈 부위에다 예, 놓고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하셔가지고 엉치에다가 엉치가 아픈 경우. 엉치가 예. 아프면 네. 요것도 뼈에 대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게 하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해서 본인이 몸을 앞으로 하시면은 앞쪽 고관절이 풀어져요. 아 요렇게요? 예, 그리고 무릎을 세우시면은 뒤쪽이 됩니다. 아 요렇게요? 예. 네. 그리고 요 상태에서 본인이 더 오른쪽 고관절이 안 좋을 때는 네. 이렇게 베개 위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두시고 베개 네. 위에다가 막대기 하나 두고. 엉치를 올려주세요. 엉치 올려주시고 네. 예, 요 상태로 네. 움직여 주셔서 네. 그 자기 스스로 엉치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 스스로 이렇게. 예. 예. 요렇게 시원한데요? 예,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저는 이걸 밤새도록 해도 자도 되는 것은 그 매트레스가 푹신한 경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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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대각선을 갖다 짧게 해서 네. 예, 이렇게 해서 잡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이렇게 정도로. 해서 아유, 잘 예, 배웠습니다. 예, 집에서 네. 예.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네. 누구든지 예, 선생님.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잘 읽어보시도록 잘 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